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가 시연을 보이면서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미군을 놀라게 한 한국산 무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 셰르파로 2019년에 개발이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 셰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에 6x6 6륜 전기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를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의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 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해 2톤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합병된 한화 디펜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 제5 보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 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아리온 스맷은 현대로템의 HR 셰르파와 같은 6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영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디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한 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한 자리에서 크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주한미군의 수뇌부를 놀라게 한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이었습니다. 한화의 아리온 스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것은 기본으로 특히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러 작전 부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 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은 자율주행할 수 없지만 한번 지형 지물을 읽혀놓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 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 스맷의 주무장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이들을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 장비가 달려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리온 스맷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톤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 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 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 국방부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개에서 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 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 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 스맷에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 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가스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 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 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여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 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최근 성능 시험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한화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면서 또 한번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 외에도 우리에겐 앞서 설명드린 현대 로템에서 만든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있는데요. 이 역시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R-CRF를 중심으로 한 무인체계 부분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HR-CRF는 AI 기술로 물체와 주행 가능 영역 또한 자동으로 식별할 수가 있어 한국의 AI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과정 당시 현대로템의 개발자들은 오히려 오작동이 많이 나왔으면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도로에 나가 실전처럼 학습하면 어려운 환경에서의 운행이 데이터로 쌓이는 것처럼 다목적 무인 차량도 딥러닝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라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개발자들은 개발 과정에선 정밀 지도가 없고 수풀이 우거진 숲에서 테스트했는데 실제 군 훈련 지역에서는 예상외로 흙길, 진흙길이 많아 오작동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수정 보완한 끝에 테스트를 완벽히 마쳤고 작년에 군에 납품을 완료해 해당 부대의 병사들로부터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 대신해줄 녀석이 있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